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아이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이다. 아 오랜만입니다. 이거 마이크 오랜만이다. 되나? 마이크 되네. 제가 이 100회를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누군가는 이 국민의 주인 정신을 깨우고 기본 정신을 살리고 인격 기준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설득을 하고 앞장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것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중간에 많이 빼먹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는 5.16이 있었고 이제 오늘이 5.18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이 5.16과 5.18 사이에 우리 국민이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그 사이에 또한 3일 여기 독립운동을 했던 성지, 말하자면 탁골공원이니까 그 5.16과 5.18과 3일 정신에 관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시대에 맞는 기준을 잡을 것인가,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본을 대단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좀 심층적으로 그동안 좀 쉬었으니까 이제 내공이 많이 이제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 내공을 확실하게 이제 난상 토론으로 그냥 서로 이건 뭐 서로 문제 삼기 없기, 준비된 게 없었으니까 따지기 없기, 나오는데요. 삐지기 없기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하여튼 대로. 우리가 여기서 답을 한번 내보자고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국천 선생님께서 일단 한마디 오늘 서두를 포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논하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가 잘되기 위함입니다. 잘되기 위해서 선택을 바로 하자고 함입니다. 미래에.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는 선택의 동물이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하고자 그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정신이 알고 5.16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5.18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는 이유도 선택을 잘하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편의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선택과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서로 잘못 결정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명이서 여러 가지 난상 토론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한 30년을 광화문에서 이제 헤매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적폐 그것이 쌓여있고, 그것을 풀고자 하는 행여 의지나 책임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이 아픔이죠.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또 틀림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모범을 깨우쳐 나가고자 하는 어떤 국민적인 노력, 그것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다름이 틀림이고 자기의 틀림을 끝까지 옳다고 우기고 모름을 깨우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즉 불감증에 걸리고 무관심에 걸려있는 이 국민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다름과 틀림과 모름에 관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박 목사님께서 또 깊이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16 신축년 소해해에 1961년 5월 16일 물레동의 군부대에서 박정희 소장으로 대한민국
개혁을 넘어서 민족혁명 차원으로 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그냥 군사혁명, 군인혁명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뻔했다가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67년 개천절에 바로 세워 성역화했던 탑골공원 3.1문 앞에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5.16의 혁명이 어떤 정신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또 5.18 저는 민주화 혁명이라고 아직도 않습니다. 광주 사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이라 하지만은 대통령의 관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꼭 김영삼 대통령이 중도 보수하듯이 전직 대통령들 감옥 보내다가 IMF를 맞고 또 IMF를 맞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감옥에 보낼 사람이 나올 거다 했더니 문재인 씨가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더니 또 역시 코로나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5.16과 5.18 3.1 독립 정신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딱 있습니다. 5.16은 군사혁명인 줄 알았지만은 군인의 혁명인 줄만 알았지만은 사실은 민족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국가와 혁명과 나라과는 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쓴 글을 제가 정독하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분이 민족혁명이라면 이 민족혁명은 도대체 뭐냐? 이 민족혁명이 결국은 국민의 혁명으로 국민의 혁명이 경제의 혁명으로 경제의 혁명이 자주혁명으로 매듭진다는 걸 알았어요. 3.1 독립정신이 자주 민주정신으로 미국의 월슨이 외쳤던 민족 자결주의 나간처럼 이 자주라는 이 단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5.18은 3.1 독립정신에서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사형 선고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중에 됐지만은 국보위를 향해서 광주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날 때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먼저는 경찰이 어렵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군대가 들어오고 군대가 들어오면서 시민군과 심지어는 양쪽이 다 총기를 들고 싸우는 그 사이에 성직자들이 광주에서 또 그들을 화해를 도모해서 그 정도로 끝난 줄 아시는데 걱정이 되는 건 그 당시에 좌파했던 천주교의 조비오 신부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전두환 대통령 해고로까지도 출판과 출간을 금지하는 이런 부끄러운 불법을 독재 정권을 문재인 정권 때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신 지 몇 달 되니까 요즘에 교보문고에 해고록이 팔리는 이런 부끄러운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는 정말 이거는 그냥 어떤 난세가 아닙니다. 난세가 아니고 혼세라고 합니다. 혼세.
완전히 모든 게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놈도 보니 아니고 저놈도 보니 아니고 도대체 믿을 놈이 없고 불신과 불안과 불만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정부가 아닙니까 지금이. 그 이럴 때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고 국민의 선택에서 세워지는 지도자에서 리더에서 바뀌지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더십과 세습적인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어떤 리더십이 있다고 지금 리더십의 그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는 그 합리적인 리더십이 맥힙니다. 그냥 지금처럼 복지 포퓰리즘을 해도 되고 국민을 막 돈을 퍼주고 어떤 국민을 살리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경제 살리고 이것은 보편적인 합리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북한이나 공산주의처럼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세습 그 리더십이 또 있어요. 지금도 왕조 체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 카리스마라는 게 하늘이 내신 천부적인 재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저는 이제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고 그것이 필요한 시기인데 과연 이 시대에 과연 그런 리더가 있느냐. 전부 보스와 지배자와 군주는 다른 겁니다. 이건 봉건주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대, 진정한 민주시대에 필요한 것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필요하고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군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고 보여줄 수 있는 몸을 보이는 그런 이제 리더가 군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배자들은 지금 현재 지도자들은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권위를 치는 한마디로 아양을 떠는 이런 경박한 정치를 한다 겁니다. 지금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를 한마디를 못하고 양심이란 두 마디 얘기를 못하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국민의 정신이 깨어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이런 웃기는 게 이제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쯤이면은 누군가가 국민에게 쓴소리 된소리를 함으로써 국민이 깨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정께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5.16과 5.18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청님께서 또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달라 그래서 일단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복제와 복조는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복종을 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는 복제라고 말하고 있고 예. 사람들은 그럽니다. 복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면 복종이 되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 복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반대파들은 복종을 하는 것을 모르고 독재라고 그것조차도 이제 예 그렇게 하죠. 모든 것은 독재인 겁니다. 그 맹종광신을 해버리죠. 국민은 말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에요. 되지요? 아니 돼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배부른 되지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이 되는 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고 그거는 다 국민들이 다 합니다. 가장 기본된 거 잘 먹고 잘 사고 오늘 밤 잘 자면 땡이에요. 그것을 해준 것이 리더고요. 가장 기본 것을 충족을 못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가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방금 평천이 개 돼지 배부른 돼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요 독재자들이 빵 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짜로 나누어주고 이게 개돼지가 되는 것이지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걸 막 나누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나누어주는 것을 개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틀린 겁니다. 국민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치 노력한 대가가 돌아가게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분배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 가장 좋은 분배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분배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떠들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노력한 만큼 노력하게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의 분배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분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철학이니 지역이니 뭐 주인이 뭐가 다 국가 철학이니 필요한 겁니다. 이 완벽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노력한 만큼 노력하게 가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입니다. 아, 또 말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음에 순서가 오면 종을 치셨으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희 그 옛날에 애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동네 이장을 하셨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러면 이 애할아버지가 저녁 때가 되면 뒷짐을 줍고 밖에 나가서 동네를 쭉 둘러보면은 굴뚝에 연기가 난 집이 있고 연기가 안 난 집이 있잖아요. 그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뜻은 뺄거리가 없어서 밥을 못 해먹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애할아버지는 들어와서 애할머니가 밥 해놓으려고 만든 쌀을 들고 나가서 그 굴뚝에 연기 안 나는 집에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할아버지, 애할머니는 또 좀 굶고 할 수 없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쑥을 뜯어서 쑥국이나 끓여 먹고 이런 게 이제 저희 그 애할아버지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 저는 현실에 그걸 적용을 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배가 부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많잖아요. 복군들이 있었잖아요. 지도자는 비록 배고프고 힘들지라도 저 백성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고 돈을 따숩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님도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백성의 하늘은 밥이고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 민번으로 세우셨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정말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형제간에 화목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5.16도 아니고 5.18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후국 정신으로 깨어있었던 3.1 정신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 속에서 국민이 화합이 되고 국민의 화합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리더십을 좀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좀 무지개 어려운 얘기죠 이게요. 사실은 이 잠자는 사람 깨우면 제일 싫어하듯이 이 깨어나라 그러니까 제일 싫어해요. 깨어나라 바로 서라 30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배가 고픈 지도자가 국민들을 배불리게 하는 지도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고 부패한 권력을 다투느라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당파싸움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이 시대를 향해서 좀 너무 치우치고 흔들리고 이거 뭐 전체가 답이 안 나오는 시대상에서 성직자의 입장에서 된소리를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라는 것,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을 썼고 그의 스승인 플라톤도 또 최고의 덕목은 정치인은 철학을 해야 한다 해서 거기도 덕을 강조하고 이제 덕을 넘어서 하늘을 도움을 받을 만큼 하늘의 덕까지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리더십 문제로. 지금 3.1 독립 정신에 비추어서 이 어려울 때에 평천 선생께서 말씀한 대로 리더십을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3.1 독립 정신을 가졌던 우리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은
꺾인 중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뺏겼다. 주권을 빼앗겼고 국민의 국권도 뺏기고 영토도 뺏기고 국토도 뺏기는 이런 뺏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의 쉽이라고 하는 것은 배라는 건데 배의 선장,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선장 정도가 되려면 분명히 시대마다 맞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또 현재 대한민국 아래는 좌파 우파의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사실 3.1 독립정신, 이 독립운동 할 때는 좌파 우파 또 남북을 넘어서서 같이 그죠. 모든 뜻을 합했던 거예요. 한마음 한시대. 네, 잃어버렸던 것을 찾듯이 지금도 최고의 리더십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3.1 독립정신을 다시 되찾는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좀 잘 새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깨우는 게,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을 하여금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깨어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위대한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야말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지, 저는 많이 헷갈려요. 어느 방법이든 간에 국민이 깨어나서 훌륭한 지도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시대에 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깨울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참 안 통하는 시대, 이 불감증과 무관심의 시대, 무지평과 방부병의 시대, 이거 너무 어려운 숙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혹시 평소에 많이 다니면서 이제 개몽을 많이 해봤잖아요. 힐러, 이 시대의 힐러, 우리 국천 선생님께서 한 말씀 국민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님께서 리더의 덕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은 경천 애인입니다. 일단 그거 너무 길어요. 경천 애인입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하늘을 알아야지만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백성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백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입니다. 리더의 자리는요, 하늘의 역할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하늘을 모른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웃기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늘을 모르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 자가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을 아는 자는 독존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왜냐하면 하늘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독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철학은 경천애인입니다. 근데 작금의 정치인들은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거짓말투성이고 하늘을 속이죠. 권력에 미쳤지. 자기 안에 하늘이 있는 줄 모르고 하늘을 속이려고 들죠.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늘이 있는데, 그 당신들 안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그 안에 있으니까. 희로하게 하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 있죠.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놓고 하세요. 예, 이 알겠습니다. 안에가 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 이해하십시오. 자, 정리를 다시 하자면 경천의 일을 모르고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5.16에 대해서 잠깐씩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저는 어떠한 대통령도 잘했다고 보질 않아요. 제 자신이 자신을 칭하자면 홍익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작급의 보수들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홍익에 대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주장들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다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 보수라고 자칭 취합니다. 자존심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만 듣는 거예요. 홍익이란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또 족치셨네.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5.16이가 잠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대통령도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홍익 보수라는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도 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보수인데도요. 이런 얘기하면 네가 뭐가 보수냐 그러겠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초대 대통령일 뿐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조금 아까 노력하면 노력한 마치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서 잘 살아보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노력하면 노력할 수 있다. 그 대가가 돌아간다. 계속 국민을 밝게 계몽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을 말입니다. 그 시대에 빛이 되어준 거예요. 노력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뿌린 겁니다. 리더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뿌리는 겁니다. 좋은 화두를, 노력이라는 단어를. 그걸 국민은 몰라요. 그것을 독재라고 난리들 하죠. 독존인 거는 모르고요. 독재래요. 국민을 배고픔의 독재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배고픔을 자유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보다 위대한 자유가 어디 있어요. 배고픔에서 해방되어 줬는데,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줬는데, 이거보다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픔이 얼마나 큰 억압인 줄 아세요? 그 배고픔에서 자유를 준 겁니다. 보릿고개를 넘겨줬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독재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디스를 하려고 하는, 잘한 것을 박수 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박수를 치지 못해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둘기를 봤습니다. 이거 이제 짐승들을 키웁니다, 우리가. 이 짐승들도 이제 배가 고픈 싸우죠, 물론. 근데 일단 먹을 것이 풍족하면 절대 짐승들은 안 싸우더라는 얘기죠. 자기 만족을 할 줄 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인간 사회는 모순이 있어요. 배고프면 싸웁니다. 분명히. 동물은 똑같아요. 근데 배가 부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게 완전히 돈막이 노름에 빠지고 술막이 술이나 마약에 빠지고 돈이 있으니까 또 음란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늘 두려운지도 모르고 사람 귀한지도 모르는 이런 배를 풍속으로 젖어들다 이겁니다. 이게 그 이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거죠. 짐승은 최소한도 자기 만족을 할 줄 알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줄도 알고 자기들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그 제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 사회가 특히 이 대한민국이 특히 서울이 신촌이 홍대 앞에 저는 여기 가보고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명동에. 이게 인간 사회인가? 이건 인간이 아니다. 소동과 고문화보다 아마 여기 더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이 속에서 과연 5.16을 얘기한들, 5.18을 얘기한들, 3.1운동을 얘기한들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뭐 일부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 속에서 나머지들은 그냥 전혀 감각이 없는, 관심도 없는, 이래가지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한 시점이라고 보거든. 지금 2022년도 광복 77주년이니 여기에서 어떤 그런 갈림길에서 방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잠자다가 6.25가 터졌듯이 또다시 5.18이 터지거나 또다시 5.16이 터지거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우리가 이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자연의 경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환경재앙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잊고 살지만 전쟁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파괴가. 또다시 이게 풀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상황이라면. 그래서 극단적인 이 심각한 위기 앞에 어떤 그 위대한 어떤 그 변곡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번 계속 기도를 하고 제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보여줘 왔는데 과연 이 갈림길에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서면 두 사람이 또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의합이 되고 네 사람이 행동하고 다섯 사람이 하늘의 뜻을 행하면 땅에도 이루어지듯이 제가 5.16 혁명을 보면서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3.1 독립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와 또 우리들의 후대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순간 또 우리가 이 순간 또 이 땅을 떠나 죽는 순간에도 우리들이 믿고 알고 확신하고 바라는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번영하는 것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분명히 광복 77주년 2022년 국민의 다수와 많은 분들이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해도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어떤 시민이 이제 지나가면서 왜 이곳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지나갔습니다. 해상사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털고자 하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덮고자 하면은 덮지 못할 충화물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과연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을 물리고 지구촌 전체가 털고자 하는 게 우선인지 덮고자 하는 것이 우선인지 전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물리고 지구촌의 행불행이 갈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름이고 마음먹기 따름이라는 건데 5.16에 치우치고 5.18에 흔들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화합이나 나라 발전을 포기한 채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기 바쁘고 부패한 권력을 다투는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이게 지금 벌어지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차라리 피 흘리는 전쟁은 보여지는 거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깨울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력의 싸움이고 책임감의 싸움이고 통찰력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집중력의 싸움인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이건 뭐 자기네들 편가르기 줄 세우기 나눠먹기에 바쁜 이런 식의 이 선거가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이것은 정말 진짜 이 시대에 국민혁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촌님께서 지금 분별력, 통찰력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문제예요. 분별력, 통찰력. 이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감로늘박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예. 이게 밝으면 세상에 들어오면 이런 게 다시 되는데 현재까지 어두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잠깐 지금 5.18도 나오고 5.16 나오는데 우리 얼마 전에도 노무현 정신이라고 세상에 막 떠들썩했어요. 광주 정신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퇴각해서 낸 것이 서민이랍니다. 서민이 무슨 정신이에요? 노무현 정신이 서민이래요. 답답합니다. 서민이 무슨 정신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서민을 만들 겁니까? 그게 어디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예 홍익보수가 노무현 정신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수가 말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말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본인들이 노무현 정신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의 변화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화두를 정리하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변화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다음 광주 정신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광주 정신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결국 한다는 말이 민주래요. 민주가 무슨 정신이에요? 그렇게 화두가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광주 정신이라고 떠들어댑니까? 민주가 어디 정신이에요?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주의는 하자가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 완벽하지 않은 민주에 뭘 그렇게 민주라고 이렇게 목매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주의도 하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제가 말합니다. 홍익보수가 되려 광주 정신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못하는 거 말입니다. 민주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홍익보수가 되려 광주 정신을 말하면은 광주 정신은 저항 정신이에요. 역사가 그래요. 왜 본인들이 모릅니까? 민주가 무슨 광주 정신이에요? 저항 정신은요,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돼요. 정의에 기반 두지 못하는 광주 정신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내로남불하고 있어요. 가짜 5.18 유공자들이 가짜 5.18 유공자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밝히려고 그러질 않아요. 광주 정신이 말입니다. 5.18 유공자를 위해서 5.18 가짜 유공자들은 밝혀져야 돼요. 근데 광주 정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덮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저항이 아니에요. 광주 정신이 아닙니다. 연재된 거. 이건 자랑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일단은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는 당사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11.6, 12.12, 5.18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 저는 이제 현역했죠. 군인, 공무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삼총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삼총은 우리의 주인 정신이 깨어나고 기본 양심이 회복되고 인격 기준이 바로 서는 거였어요. 그게 삼총인 줄 알고 저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삼총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 시대에 인물이 맑아야 인물이 맑아지는 것인데 이 시대에 공직자 교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바른 모범을 보이는 답게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그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그 당시로 말하면은 다르게 살기, 답게 살기, 그 운동인 줄 알고 전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하고 제가 거기에 만약 얘기를 하니까
하극상이랍니다. 하극상.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후회되는 점은 뭐냐면요, 거기서 제가 목숨 걸고 그냥 죽었으면은 정말 한마디로 뭐 민주화 투사가 돼서 지금 말 죽은 상태에서 영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쩌면 비겁하게도 화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 참 똥물에 발을 담그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똥물을 빠져나가서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제가 화표를 쓰고 나온 게 혹시 제가 너무 비겁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또 후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참 이게 참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람, 알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대문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중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남대문이라고 우기면 되니까. 근데 그 숭례문이라고 얘기하면 숭례문이 무슨 숭례문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식자 우원이 되고 이제 우기독경이 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5.16의 진실도 분명히 다른 곳에 있을 것이고 5.18의 정신도 분명히 어떤 핵심이 있을 것이고 3.1 정신에도 분명한 어떤 핵심이 본질이 있을 것인데 핵심이나 본질이나 개념은 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대로 이것을 왜곡시키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쪼가리를 만들고 가두리를 만들어서 왜곡시키고 주도시키고 과장시키고 뭐 이렇게 장난질을 치듯이 헛소리 말장난, 예? 이런 듯이 저는 이제 5.16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3.1 정신도 그렇고 이제까지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역사 문화가 사건들이 아직도 그 범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쯤에서 누군가 어떻게든 이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 상식을 깨우고 불공정한 이 사회의 모든 이 구조적인 모순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따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속에서 모두가 화합이 될 수 있는 상식과 공정과 화합이 정말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간에 김지아 시인이 소천했습니다. 김지아 시인은 5.16 혁명에 대해서 가장 오적이라는 장문의 시를 지어서 옥고도 치르고 또 한때 민주화 혹은 저항 시인으로 추앙을 받았던 분이 또 옥바깥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또 옥중에서 저 달성으로 가는 것까지 보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 3.1 독립정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저항시인은 아무나 저항시인이 아니고 3.1 독립정신 같은 저항시인을 한 20분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탑골공원 앞에서. 지금도 연구 중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향하여 민주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시인들은 저항이 아니라 대항 시인이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권에 대하여 저항이지 3.1 독립정신을 가진 저항 정신이 아니었다. 반대면 반대. 5.18 역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탑골공원 앞에 있으면 저항이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민주화라고 하는 그 뒷면을 보니까 다들 좌파들이 정권을 향하여 대립과 갈등을 붙이는 결국은 정권 교체를 향해서 선동 민족을 현명하거나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정치했다는 것이 1948년 이후 2022년 새로운 대통령까지 이어서 갈 것 같은데 염려가 돼요. 지금 대항인지 저항인지도 모르고 광주에 가서 망월동에서 대가리를 맞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광주 사태를 민주화로 할는지 안 할지. 이거 않고 광주 시민들이나 5.18의 피해자들 중심으로 저항해놓고 민주화해버리면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의
부끄러운 역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이런 국민 투표에 붙여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진짜 저항인지 대항인지, 이것을 우리 국가나 국민이 또 지도자들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평가를 다시 해요. 지금이라도 진짜 혁명인지 아닌지. 저는 혁명이에요. 3.1 독립 정신을 가진 혁명이에요. 3.1 독립 정신도 혁명이에요. 단순히 운동이 아니에요. 항쟁이에요. 이게 진짜 저항이거든요. 이것을 이용하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의 헌법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망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사법고시를 가서 이제 좀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은 법이 아니에요.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완전히 이건 뭐 쓰레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 법을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느니 차라리 책을 태워버리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뭐 남에게 밥을 사준다거나 내 몸을 희생한다는 거, 뭐 물보시, 뭐 몸보시라고 하죠. 근데 모든 보시의 가장 으뜸이 법보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법이 무엇인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더라 이거죠. 세상이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주고 막아주는 바게끔 하는 게 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보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을 택하고 제가 이 사표를 쓰고 100여 정도를 길러까지 왔는데,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법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일단은 정치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철학이 없는 정치인들이 들어서면 안 돼요. 글쟁이가 세상을 망치듯이 정치도 정치인들이 망칩니다. 화두가 정리되지 않은 정치인이 정치를 하군요. 철학이 정리되지 않은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광주 사태에 대해 광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5.18 광주를 5.18을 5.18 민주화 운동이라 그럽니다. 아니 5.18을 헌법에 놓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은 폭력 시민 저항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게 시민 저항 운동은 두 가지로 합니다. 폭력 시민 운동하고 비폭력 시민 운동. 폭력 시민 운동은 5.18과 동학이고, 비폭력 시민 운동은 4.1과 3.1입니다. 3.1 운동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폭력과 비폭력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3.1 운동의 3.1 운동 독립 정신은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비폭력 말입니다. 이게 간디에도 영향 줬죠. 세상에 영향을 줬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3.1 운동 독립 정신이에요. 비폭력 저항 운동.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5.18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5.18과 동학은 폭력 시민 저항 운동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3.1 운동과 4.19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죠. 이 정신으로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에 눌러 그럽니다. 폭력을요.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그 과정이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국가는 폭력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폭력을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표 얻으려고. 예, 국가는 그래서는 안 돼요. 폭력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지예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3.1운동 정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비폭력 시민 저항운동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신을.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무지병, 무지병이라는 얘기 듣는 겁니다. 안국병. 아니, 국가가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헷갈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혁명 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혁자가 아유 했다더라. 가주혁자. 그저 가주혁자입니다. 가주혁자. 그러니까 개혁이든 혁명이든 우리를 가리고 있는 어떤 껍데기를 깨고 나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알 속에서 하늘을 난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겁니다. 무지몽매죠. 그다음에 알뜻대로 깨고 나오긴 나왔는데 한쪽 날개로 하늘을 난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좌판이 우판이 따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을 향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 아닙니다. 지금 민주시대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모든 제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그 상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제는 알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그 자기들 관여의 벽을 깨고 좌판이 우판이 하는 이런 이념의 편견, 편협, 편중, 편파를 버리고 나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화합을 이루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싸움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거듭나는 무엇이든지 너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믿음 속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고 화목을 할 수 있는 이런 국민 수준이 되는 것이 전 시급한 문제라고 좀 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 안쪽에만 있다는 거죠. 바깥에는 없다는 거죠. 밖에서는 하느님이 온다 해도 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거기에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혁명이 아닌가. 이제까지 모든 혁명은 피를 먹고 자라는 혁명,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는데 다 실패한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진정한 혁명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어떤 길이 있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평천 선생은 이젠 국민이 스스로 자기 혁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자기 혁명의 시대로 돌입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충정을 지금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혁명이라면 아래에서부터 혁명이 나는 국민으로부터 나는 것은 제일 기초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은 자기 혁명을 넘어서 국가 혁명의 또 주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또 6월 1일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치적인 이념으로 계속 주도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 권력을 쥐냐 안 잡냐, 대권을 쥐냐 안 쥐냐, 이러한 정치 몰입에 정치 이런 판가름 속에서 이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서로 견제와 균형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투표를 통해서부터 국민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이런 시민운동, 애국운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세요. 자발적으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3.1 독립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선배들의 선국 선열들의 뜻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통일이 일어날까지 다시 한번 국민혁명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국민을 향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은데 이 나라 대한민국 천선민족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 민족과 국가의 주인은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닙니다. 김대중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 살아있는 우리 국민이 이 민족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나라 발전 안 됩니다. 남북통일 안 됩니다. 동사업 안 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서 자율적인 국민이 됐을 때 자율적인 노예가 아니라 자율은 노예입니다. 누구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거짓입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를 다하면서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자율적인 진정한 주인으로 깨어났을 때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주인이 되고 국가의 주인이 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신문화적인 선진국 그야말로 동방의 등불이 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청께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여는 건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내 가슴은 내가 여는 겁니다. 누가 열어주지 못해요. 하는 일도 못 엽니다.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답은 있습니다. 그 답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내가 개혁하는 겁니다. 보수는 보수가 개혁을 하고 진보는 진보가 개혁하는 거예요. 보수가 진보를 개혁할 수 없어요. 진보가 보수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수를 진보를 개혁하려고 그러고 진보가 보수를 개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채찍질을 해야 되고 불교도는 불교도가 채찍질을 해야 돼요. 보수는 보수가 채찍질을 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가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성숙한 겁니다. 이거에 어느 선에 궤도에 올라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내가 나를 채찍질하는 거. 이게 세상을 바꾸는 키입니다. 내 가슴을 내가 여는 거. 거긴 뭐예요? 내로남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천박한 내로남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채찍질할 때 이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 것이 다 그래요. 기독교든 불교든 나든 너든 어떤 세상의 만물 다 같습니다. 내가 나를 채찍질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내 탓할 때 말입니다. 내 탓할 때 이 3.1운동의 비폭력 저항문식이 핵심이지만 이 3.1운동 독립춘식을 들여다보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본 놈보다 내 탓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수문 네 번의 얘기는 내 탓을 먼저 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이 3.1운동 독립정신에 여러분은 그거 모르죠? 내가 3.1운동 독립신에 내 탓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돌멩이를 던질 겁니다. 근데 우리 독립군의 독립정신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리다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일본 놈보다 첫 번째 내 탓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안창호는 우리서 국민을 학교를 세우고 국민을 깨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국민을 깨우려고. 내 탓이요, 내 탓. 이것이 3.1 독립운동 정신입니다. 네, 큰 탓이요. 내 탓은요, 나를 거기부터 출발하게 만듭니다. 시작이에요, 다시. 내 탓을 안 하니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탓을 했을 때만 그때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거예요. 남탓만 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까요? 일본 놈들만 탓하고 있습니다.
내 탓을 할지 모르고요. 내가 내 탓하면 저놈 친일이라고 하죠.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라. 밑에만 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대한 역사적인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의 고뇌 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도 끝도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발자취를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또 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민이나 국가가 또 우리 미래가 바로 서기 위해서 고뇌찬 우리들의 생각, 저의 생각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오해되는 얘기가 있으면 또 이해해 주시고 단 한 가지, 우리는 다시 홀로 서게 하는 이 3.1 독립의 이 자주정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공부했고 부처님을 공부했고 공자, 소크라테스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의 내용이 전부 다 욕심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합니다. 그 말씀을 종합을 해봤을 때 양심을 회복하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더라고요. 양심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교감을 해라. 싸우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말라. 싸우는 것은 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욕심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양심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결국은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어렵지 않잖아요. 절망으로 가느냐 희망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인데 다 알잖아요. 양심은 희망이고 생명 아닙니까? 욕심을 못 버리면은 그야말로 절망이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살아서도 죽은 것이 바로 양심에 죽어있는 것이고, 그냥 설마 죽는다 해도 살아날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양심을 지키러 갔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북미 혁명이 완성이 되고 그 속에서 정말 지구촌 전체를 깜짝 놀라서 덮어지게 할 수 있는, 싸우다가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어이구 이게 뭐야 하고 그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경천동지할 국민 기적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한번 만들어 준다면은 저는 얼마나 좋을까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애국가 1절 4절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 1번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시고 이제 정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도하고 도덕론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점 잃어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도하고 도덕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미친놈은 안 되나요? 대통령은 그런 자세히,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기는 뭐. 강도도 도둑놈도 예, 안 되는 사기꾼도 대한민국 땅 안에 있습니다. 다안 되는 거야. 그것을 잘 여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애국가 1절 4절입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